안녕하세요. 즐겁고 쉬운 이해수학 안준호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하는 것은요, 바로 도형추리가 되겠는데요. 자, 도형추리의 내용 좀 어렵게 느껴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유는 이 도형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그 규칙성을 여러분이 빨리 이해를 하시고 그 찾은 규칙성을 가지고 새롭게 문제에 적용하여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셔야 되는 건데요. 자, 이렇게 규칙성을 찾는 과정에서 좀 복잡한 것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래서 어렵게 느끼실 텐데요. 자, 이런 문제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문제를 좀 자꾸 풀어보셔서, 자, 여기서 일정한 패턴으로 자꾸 등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X축 대칭이니 Y축 대칭이니 아니면 90도 회전 아니면 색깔의 반전, 자꾸 쓰이는 어떤 패턴들이잖아요. 자, 이런 패턴들을 자꾸 익혀두시면 나중에 우리가 생소한 문제가 등장했을 때도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하다 보면 조금은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자꾸 어떤 패턴들이 있는지 연습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패턴을 익히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볼 문제는요. 자, 바로 2015년 하반기에 출제가 되었던 도형추리 기출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에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림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숫자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도형을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여기 숫자들에 따라서 얘네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규칙성을 나타내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쉽게 찾는 방법은요. 자, 일단은 이 도형으로부터 이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변화한 내용들을 찾아서 틀린 그림 찾기 하듯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세 개의 도형이 있으면 저는 바깥에 걸 A, 여기를 B, 여기를 C로 두라고 권유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모든 도형에 똑같은 규칙이 적용이 될 수도 있지만 각각에 대해서 다르게 적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구별을 좀 해놓자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 처음에 2라는 숫자는 어떤 규칙이냐? 자, 여기 결과물과 여기 결과물을 비교해 보시면 여기와 여기를 비교해 보시면 자, 여기 있던 삼각형이 옆으로 한 칸 옮겨져 갔고요. 여기 있던 하트가 이쪽으로 옮겨져 왔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있던 오각형이 위쪽으로 한 칸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 걸로 보아 한 칸씩 밀어서 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자,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대각선 위치에 동그라미가 있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쪽으로 왔어요. 근데 대각선 위치는 아니네요. 자, 그리고 여기 대각선 위치에 네모와 다이아몬드가 있었는데 역시 어떻게 이동했는지 모르겠지만 대각선 위치는 아니라는 걸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원래 있던 자리에서 이런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 일단 모든 도형이 어떻게든 한 칸씩은 이동했을 거란 얘기죠. 아, 그래서 우리가 저 2라는 숫자에 대해서 어떻게 규칙을 예측할 수 있느냐? 자, 이 녀석은요. 자, 모든 도형을 한 칸씩 이동을 시킵니다. 시계 방향으로 이동을 시키고 있죠? 자, 시계 방향으로 이동시킨다. 자, 그러면 이번에 규칙은 그래 안 것 같아.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한 칸씩 이동을 시켜놨으면 여기 있던 이 삼각형이 자, 여기서 한 칸이라고 하는 건 여기 꼭지점에 맞춘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 칸. 그래야 여기서 이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하트는 바로 이쪽으로. 자, 그 다음에 이 오각형은 바로 위쪽으로 이렇게 한 칸씩 이동한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시계 방향으로 이동했다고 치면 여기가 네모고요. 여기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여기가 원래 하트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얘도 시계 방향으로 이동했다 치면 이건 제일 조그만 사각형이니까요. 자, 한 칸 이동했다라는 거는 자, 이쪽으로 이동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우리가 2번의 규칙을 적용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림은 이런 모양이 돼야 되는데요. 잘 보시면 바깥에 있는 이 녀석은 제 예상대로 됐어요. 그죠? 자, 근데 안쪽에 있는 이 동그라미, 그 네모,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 그리고 별의 모양이 제가 예측한 거랑 조금 달라요. 자, 뭐가 다르냐? 봤더니 여기 있던 동그라미가 여기가 있고요. 여기 있던 다이아몬드가 여기가 있고요. 네모가 여기가 있고요. 여기 있던 별이 일로 가요. 아, 그 얘기는 여기 Y축이라는 게 하나 있어서 바깥의 사각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이 안에 있는 두 개 사각형 안에 있는 어떤 도형들이 Y축 대칭을 한 상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누구에 의해서? 바로 1번에 의해서. 아, 그러면 1번이란 녀석은 Y축 대칭 이동을 시킨 거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유추하자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처음에 2는요. 모든 사각형 안에 있는 도형들이 다 변화했죠. 자, 두 번째 거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사각형 안에 있는 도형들이 변화했습니다. 적용 범위라고 하는 것도 유추할 수 있다. 자, 첫 번째 숫자는 A, B, C 모두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요. 두 번째 숫자는 B와 C에 대해서만. 그럼 얘는 아마도 C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겠죠. 자, 그게 맞는지 확인해 보면, 자, 얘를 Y축 대칭 이동시켰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던 별이 아까 여기 있었고 Y축 대칭 하면 여기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제 예상대로 3번이라는 거는 이 조그만 사각형 안에서 어떤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이라고 한다면 그 외의 것들은 변화가 없어야 돼요. 그죠? 얘가 Y축 대칭하고 Y축 대칭하고 Y축 대칭하면 변화 전혀 없습니다. 그럼 제 예상대로 여기서만 적용이 되는데, 자,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Y축 대칭한 별이 여기 있죠? 자, 3번은 뭐냐? 이 별과 이 별이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차이가 있죠. 자, 저 별을 옆으로 돌려놓은 게 바로 이 별이 되겠죠. 자, 즉 시계 방향 90도 회전 이동을 시켰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 뾰족한 모양이 하늘 보고 있었는데 옆에 보고 있으니까, 그죠? 90도 이동시킨 거 맞죠? 자, 그래서 3번이라고 하는 거는 시계 방향 몇 도? 90도 회전 이동을 시킨 것이다. 자, 제가 찾은 이 세 가지 규칙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역시 두 번째 과정에서 세 번째 과정 넘어갈 때 한 번 더 해보시면 되겠죠. 자, 한 번 더 해보시면 당연히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해봤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죠. 자, 그럼 저는 바로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기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바깥에 있는 사각형이 이렇게 있었고요. 자, 안쪽에 있는 사각형. 자, 그거보다 더 작게 안쪽에 있는 사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자, 처음에 1번이 있는데 1번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세 개의 사각형 모두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고 했고요. 자, 1번은 Y축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Y축이 있다고 치면 여기 보고 있던 저 삼각형 모양이, 자, 위치가 바뀌죠? 이렇게 보고 있게 될 거고요. 자, 저쪽 보고 있던 하트가 여기서 이쪽 보면서 이렇게 그려져 있어야 되는 게 맞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있던 동그라미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여기서 그려지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던 다이아몬드. 자, 그럼 이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도 옆 칸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올 거고요. 자, 여기 있던 사각형 옆으로 이동해 가겠죠. 자, 그럼 옆으로 여기 와서 이렇게 있을 거고요. 자, 저쪽 끝에 있던 오각형은 당연히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의 규칙을 적용한 결과는 요 녀석이 될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2번의 규칙을 또 적용해 볼게요. 자, 2번의 규칙을 적용할 땐 적용 범위가 바깥의 사각형은 해당 사항이 없죠. 자, 그럼 바깥의 사각형에 있는 녀석들은 아마 그대로 변화가 없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려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서 삼각형 얘네들은 고정이 된 거예요. 자, 여기 있던 하트도 고정이 된 거고요. 여기 있던 오각형도 이제 고정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적용해야 될 범위는 저 2번은 이 두 번째 사각형과 세 번째 사각형에서만 적용해 주시면 돼요. 자, 2번의 규칙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시계 방향으로 한 칸씩 이동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 시계 방향으로 한 칸씩, 이 다이아몬드는 여기 와 있어야 되겠죠. 이 사각형은 여기가 있어야 되겠죠. 이 동그라미는 여기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원래 이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 안에 별이 있었죠. 자, 아까 1번에 의해서 옮겼다라는 거는 별을 Y축 대칭했으니까 별의 꼭지가 왼쪽을 보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 자, 이쪽 꼭지 이쪽을 보고 있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다시 2번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한 칸씩 이동했어요. 이거를 일로 이동만 했을 뿐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려지는 별은 꼭지가 이쪽을 보고 있어야 되고 옆으로 이동만 이렇게 한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 꼭지가 이쪽 왼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3번은 이 안의 사각형에서만 적용을 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이시라고 조금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마지막 규칙은 이 조그만 사각형 안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즉 바깥에 있는 아이들은 그대로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트 그냥 그려주시고, 여기 오각형 그냥 그려주시고, 여기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여기 사각형,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자, 그럼 마지막 규칙은 3번이었는데요. 3번은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 이동시킨대요. 자, 아까 제가 분명히 꼭지가 이 왼쪽을 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리면 이 꼭지가 하늘을 향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려지는 별은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꼭지가 이렇게 하늘을 향하는, 그래서 이런 모양의 별이 그려져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물론 색칠돼 있겠죠. 반전은 없습니다.
자, 따라서 이런 결과물을 찾아주시게 되면 자, 어떤 결과이냐? 바로 정답 1번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 그림이 뭐 가장 정확한 거고 제가 그린 건 약간의 이제 그림이 정확한 그림은 아니니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이 됨을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고 한다면 자, 그 다음 문제로 역시 넘어가 볼 건데요. 자, 다음 문제 또한 어떤 도형의 추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문제인지 대표형 첫 번째 거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제시된 도형의 규칙을 이용하여 A, B에 들어갈 알맞은 도형을 찾으시오 하는 게 문제인데요. 자, 앞선 문제에 비하면 비교적 쉬운 문제라고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유는 여기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은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럼 어떻게 변하고 있나 봤더니 이 그림이 나오려면 얘를 뒤집어 올리면 됩니다. 즉 X축 대칭을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얘를 X축 대칭하자고 하니 그걸 규칙으로 하자니 그럼 A의 모양과 이 녀석의 모양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그런 규칙이 될 수 있느냐? 자, 그런 규칙이 물론 될 수도 있겠지만 선택지에 보시면 그런 답은 없습니다. 따라서 X축 대칭은 아닐 거란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X축 대칭 아니야? Y축 대칭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얘를 회전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반시계 방향이라고 쓰겠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 이동시키면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 이동을 시키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이 대각선이 이렇게 보고 있던 게 이렇게 옮겨지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점이 뭐냐면 이 왼쪽에 있었던 점이에요. 대각선 기준으로 왼쪽에 있었던 점이에요. 그럼 얘랑 100% 일치하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우린 여기다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하고 이 점은 이 대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위치에 놓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점은 얘는 대칭이 되는 위치에 그려진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를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린 겁니다. 자, 반시계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던 거를 이렇게 돌린 거죠. 그럼 여기서 일로 갈 땐 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측컨대 여기 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려버리면 자, 여기 있던 이 대각선이 일로 올 거고요. 그리고 이건 대칭을 이룬다라고 했으니까 점이 대각선 기준 왼쪽에 있었으면 이번엔 대각선 기준 오른쪽에 놓여서 여기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A에 들어갈 도형은 바로 요 녀석이 된다. 그러면 선택지에 보시면 이런 답이 몇 번밖에 없습니까? 5번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5번 바로 답을 체크하시고 가시면 되겠죠. 자, 그러나 우리는 문제를 또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B가 어떤 규칙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떤 규칙이 있느냐? 자, 똑같은 규칙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있던 사각형이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자,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랑 세모가 있었는데 분리가 됐습니다. 합쳐진 건 분리야 라고 생각하자니 그럼 이걸 가지고 다음 건 아예 예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동그라미 세모라는 거는 분명히 어떤 이동을 하고 있었을 것인데 자, 그래서 여기서 만난 거고 이 경우는 이동을 하다 보니 만나지 않은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 사각형의 경우는 색깔이 어때요? 반전이 되고 있죠. 자, 위치도 바뀌지만 색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봤더니 사각형 입장은 여기서 일로 왔다라는 것은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 이동시켰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색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얘는 시계 방향 90도 회전 이동, 그 다음에 색깔의 반전. 자, 그런 다음에 삼각형과 동그라미를 생각할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만난 거라고 생각한다면 삼각형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삼각형의 위치가 여긴 걸로 보아 삼각형은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위치가 가운데와 여긴 걸로 보아 동그라미 이 대각선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예측을 한번 해보자. 자, 여기서 만들어지는 아이는 자, 일단 사각형 입장에서는 90도 회전 이동하니까 이번에는 일로 올 거예요. 색깔 반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색이 칠해지지 않을 거고요. 자, 여기서 동그라미와 세모가 만난 상태였는데 한 칸 내려와 있고 얘도 한 칸 내려와 있는 걸로 보아.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네들 위치는 세모는 여기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얘는 여기 있었을 거고. 이해되셨나요? 이 위에서 돌아다녔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아이고, 요거 제가 잘못 썼군요. 자, 제가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자, 왜냐하면 이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제가 여기서 바로 건너간 걸로 이해했네요.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일로 올 거고 얘도 다시 돌아가니까 또 여기서 만나겠죠. 네, 이게 올바른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제가 그냥 규칙성만 얘기하다 보니까 깜빡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실제로 이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가는 이렇게 건너가야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 내용이 이해가 되셨으면 자, 그 다음 문항으로 역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항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역시 기호들의 어떤 규칙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서 자, 내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건데요. 자, 일단 여기서 보니까 이 다이아몬드 모양, 역삼각형 모양, 하트, 다이아몬드, 색칠된 다이아몬드, 색칠 안 된 다이아몬드. 자, 얘네들이 각각 어떤 규칙성을 나타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풀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공통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그 녀석들의 특징을 조사함으로써 각 도형의 규칙을 이해하자. 자, 지금 보시면 이 녀석을 포함하고 있는 녀석은요. 얘에서 1로 바뀌는 거, 얘에서 1로 바뀌는 건데 얘에서 1로 바뀌는 걸 딱 보니까 굉장히 고맙네요. 자, 왜? 얘랑 얘를 보면 모양 자체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여기와 여기 색깔이 어때요?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 색칠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색 반전의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도 해결이 돼요. 왜냐? 이 녀석에 대해서 색 반전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이렇게 될 거고 이 지금 별 모양 안에는 색이 칠해질 거고요. 그죠? 얘도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색이 칠해질 거고 이 바깥에 역시 색이 칠해지게 되겠죠. 대신 별을 둘러싸고 있는 이 녀석은 색이 없겠죠. 자, 그런 상태인데 이렇게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졌다라는 건 우린 둘 중에 하나. 하나는 회전이동, 하나는 X축 대칭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자, 어차피 180도 회전 이동이란 말은 X축 대칭이란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자, 따라서 이 녀석은 X축 대칭으로 이해를 하자. 아니면 180도 회전 이동이라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자, 그 얘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얘가 X축 대칭이니까 이거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버리면 자,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대각선이 이쪽으로 바뀌는 거죠. 자, 얘는 색 반전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 칠해줬던 색깔이 이 밑에서 칠해질 거고 자, 여기 있던 우산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우산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삼각형이 지금 대칭을 이루게 되면 당연히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져야 서로 대칭인 거고 요 대각선이 이렇게 있어야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그린 것처럼 자,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대각선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색은 어디에 칠해져 있냐? 여기 칠해져 있으니까 이 밑에 칠해져 있는 거예요. 즉 여기 밑부분에 색이 칠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X축 대칭의 결과란 얘기죠. 자, X축 대칭을 하면 이게 나왔는데 이 결과가 다시 얘가 되기 위해선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옆으로 뒤집어 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하트라고 하는 거는 Y축 대칭을 의미하는 거구나.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렇게 Y축 대칭. 자, 그럼 얘를 가지고 Y축 대칭을 시켜봅니다. 자, Y축 대칭 시키면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는 거겠죠? 자, 근데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으면 요 녀석, 번개 같은 요 모양이 이쪽에 있을 텐데 일로 올라왔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있던 거를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 이동시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시계 방향 90도 회전 이동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다라는 거죠. 자, 규칙성 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이게 이해가 되셨다고 한다면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자, 바로 그 밑에 여러분 제시되고 있는 문제가 있죠? 자,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녀석이에요. 자, 이렇게 오각형의 어떤 모양들이 하나 놓여 있는데요. 자, 다이아몬드가 있고 역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역삼각형 모양은 X축 대칭이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얘는 X축 대칭. 자, 다이아몬드가 두 개가 있었는데 까만색 다이아몬드는 색반전의 의미였었고요. 자, 하얀색 다이아몬드는 뭐라고 했었냐면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 이동시킨다라고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이 녀석을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 이동시키자. 그 이 뾰족한 부분이 이쪽으로 오겠죠?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걸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저기에서 쪼개고 있던 이런 녀석들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여기 있던 이 모양의 별도 90도 돌아가면 두 개짜리 뾰족한 게 여기 있는 거고 이렇게 있는 그림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리고 여기 있던 거는 돌아가면 자, 여기 까맣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하늘을 향해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먼저 확인할 건데, 자, 색깔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칠해져 있는 상황이죠? 왜? 색반전이라는 건 있지 않았었으니까 여기 색칠돼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원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까처럼 그리면, 자, 이게 90도 돌아간다고 한다면 여기 이쪽 색칠된 부분이 저쪽을 바라보게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여기가 이렇게 바라보게 해줘야 됩니다. 맞죠? 90도 돌아갔으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겠군요. 여기가 이쪽을 바라보게, 그럼 맞은편에. 이런 그림 맞죠? 네, 90도 돌렸을 때.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킵니다. 이 별이 반대편으로 내려가야 되고요. 얘가 위로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때 그려지는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려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있으면 색칠된 부분이 일로 가고요. 여기는 아까처럼 이런 애가 이렇게 되고 여기 색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녀석이 위로 올라옵니다. 위로 올라오면서 변화가 생깁니다. 대칭이 되니까 이쪽에 색이 칠해지는 거고요. 이쪽에 색이 칠해집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이런 그림이 어디 있느냐? 자, 이걸 찾아보시면 되는 건데요. 자, 이런 그림 딱 보이시죠? 2번에 있죠. 자, 그래서 정답 2번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아, 규칙성만 파악하면 이렇게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꼭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역시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시된 도형의 규칙을 파악하여 물음표에 들어갈 알맞은 도형을 찾으시오. 자, 문제 보시게 되면, 자, 원판이 두 개로 지금 반원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쪽과 아래쪽에 어떤 규칙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서로 다른 규칙성을 적용하고 있을 거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규칙성이 아마 똑같겠죠? 그럼 똑같은 규칙성을 적용하여 여기에 나타날 애가 누구냐? 자, 누군지 몰라서 제가 동그라미 일단 그려놓고요. 이 안에 들어가서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게 되면요. 자, 바깥에는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이네?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이네? 아, 다시 말하면 위쪽 반원에서는 바깥 도형의 꼭지점이 하나씩 증가하고 있다. 즉, 오각형, 육각형이니까 여기는 누군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칠각형이 나타나주면 된다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되겠죠. 자, 이런 칠각형이 하나 그려져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오각형, 여기도 오각형, 여기도 오각형, 변화가 없어요. 근데 모양도 보면 위쪽 향하고 있다가 아래쪽 향하고 있다가 다시 위쪽을 향하니까 위아래로만 대칭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상하 대칭. 자, 그러면 여기 사각형이네요. 사각형은 뭐 상하 대칭의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안쪽에 들어가 있는 원판에 대해서 잘 들여다보시면 여기 색칠되어 있던 부분이 오른쪽으로 돌아갔어요. 그죠? 자, 즉 90도 회전 이동을 시킨다는 얘기죠. 아, 그러면 여기 있는 삼각형을 어떻게 해요? 90도 회전 이동시키니까 이 녀석도 90도 이동하면 아래쪽을 보는 삼각형이 됩니다. 자, 보다 정확히 아시고 싶다고 하신다면 여기서도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죠?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사실은 얘를 1번 그림, 얘를 2번 그림, 얘를 3번 그림이라고 한다면 1번 그림에서 2번 그림을 갈 때 색깔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뭐가 달라지냐? 삼각형과 오각형 사이에 색이 칠해져 있었는데 사각형과 오각형 사이에 색이 안 칠해졌고요. 오각형과 오각형 사이에 색이 칠해진 걸로 보아. 아, 얘는 두 도형 사이에, 즉 도형 사이사이에 색깔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반전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아, 도형 사이의 색이 반전. 그럼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하는 건데 이쪽은 잘 보시게 되면 여기 끝에 그림을 보시면 이 밑에가 칠해져 있던 게 90도가 돌아가면서 반대편 쪽이 색칠되고 색칠돼 있던 게 색이 빠졌어요. 다시 말하면 이 경우는 도형 사이가 아니라 그냥 주어진 도형이 전체적으로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은 도형의 모양은 예측했고요. 자,
자, 이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왔을 거고 이 과정에 의해서는 반전이 이루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 사이에 색이 안 칠해져 있는 부분은 색이 칠해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칠해져 있던 부분은 색이 빠져야 되고 색이 안 칠해져 있던 부분은 색이 칠해져야 되겠죠. 아, 이런 모양이 나타나야 되는 거구나. 자, 따라서 1번, 3번, 5번의 세 개의 답으로 압축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밑에 도형에 대해서 규칙성을 조사해야 되는데요. 자, 밑에 보시면 사각형, 사각형, 사각형 변화가 없습니다. 자, 오각형, 오각형, 오각형 변화가 없고요. 아, 그러면 얘네들도 사각형의 모양의 변화는 없을 거란 얘기예요. 자, 그대로 가겠죠. 자, 그리고 안에 원판, 그리고 원판, 원판 똑같은 도형인데요. 얘랑 달라진 점이 뭐냐 봤더니 여기서 이쪽을 벌리고 있던 녀석이 반대편으로 뒤집어졌네요. 그죠? 아, Y축 대칭. 그럼 맞나 확인해볼까? 맞네요. Y축 대칭이 되고 있네요. 아,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래 도형에서는, 자, 이건 윗 도형이 되겠죠. 자, 아래 도형에 대해서는 어떤 규칙이 성립하고 있냐면, 자, 1로 갈 때, 1에서 2로 갈 때, 그냥 Y축 대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Y축 대칭. 그 다음에 윗도형에서는 색깔의 반전이 이루어진다고 했던 이 부분이 아랫도형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아랫도형도 잘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칠해졌던 게 색이 칠해지고요. 색 칠해졌던 게 색이 없어졌어요. 그죠? 색이 없어졌을 거고 지금 보니까 여기 색 칠해진 부분이 아마 이쯤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 얘기는 얘를 어떻게 했습니까? 회전을 시키고 색을 칠했다는 얘기예요. 그 회전을 시켰다는 건 어떻게 회전시켰습니까? 잘 보시면 아마 상하 대칭을 시키고 나서 색을 칠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즉 회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되겠죠. 아래쪽에서는 제일 먼저 X축 대칭을 한 다음에 그리고 색깔의 반전이 있었다라는 거. 자,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규칙성 이해했으니까 그래? 그러면 이 사각형의 모양에 대해서 기껏해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X축 대칭 반전이니까 모양이 바뀌진 않아요. 사각형 그대로 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던 이 녀석, 자, X축 대칭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X축 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잘라주면 되는 거니까요. 자, 여기 지금 있던 녀석이, 자, 이렇게 바깥쪽에다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대각선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요 대각선은 이 밑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죠? 여기 있던 대각선은 역시 밑쪽으로 내려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이 변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칠해졌던 이 색깔이 이쪽에서 색이 칠해지는 거고요. 자, 이 위에 있던 이 삼각형의 색깔, 저 삼각형의 색깔은 어떻게 칠해집니까? 지금 여기 이 선은 대칭에도 그대로 있을 거니까, 자, 이 색깔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X축 대칭만 하면. 자, 근데 마지막에 우리 뭐 합니까? 색깔의 반전을 합니다. 자, 색 반전하면 안 칠해져 있던 이 부분이 색이 칠해져야 되는 거고요. 색 칠해졌던 게 색이 지워지면서 안 칠해졌던 아이들이 색이 칠해집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정답을 찾아보시게 되면 5번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조금 이제 귀찮은 부분도 있고 복잡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차근차근 규칙성 이해하시면 여러분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죠? 자, 여기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얘가 이해가 되셨으면 자, 그 다음에 문항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항은요. 자, 4번 문항을 제가 준비를 해 봤는데요. 죄송합니다. 2번 문항을 준비를 해 봤는데요. 자, 어떤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라는 규칙성 번분수, B라는 규칙성 나눠지는 수의 분자가 결과의 값의 분자, 나누는 수의 분모가 결과 값의 분모. 자, 어떤 규칙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 규칙들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자, 이 계산 결과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맞추시란 얘기가 됩니다. 맞죠? 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이걸 생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이 도형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이 도형을요. 그냥 얘를 A, 얘를 B, 자, 이렇게 문자로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서로 다 다른 도형들이니까 얘를 제가 C라고 둘게요. 얘를 D, 얘를 E, 얘를 F라고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 문제 다시 써볼까요? 결국 A분의 B,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C분의 D, 그 다음에 여기 B,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F,
그거의 세제곱. 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이제 여러분 규칙성에 의해서 모양들 바꿔주시면 돼요. 자, 항상 수학은 괄호 안에 걸 먼저 하는 거니까요. 자, 얘네들 먼저 생각합시다. 그러기 위해선 B, 동그라미 B가 뭔지 알아봐야 되는데요. 자, 동그라미 B는요. 나눠지는 수의 분자가 결과값의 분자. 자, 두 녀석 중에 나눔을 당하는 아이는 바로 이 녀석이 되겠죠. 그러면 이 나눠지는 수의 분자, 이 녀석의 분자라고 하면 바로 D를 얘기합니다. 그죠? 이 D가 결과의 분자가 돼야 되고 나누는 아이의 분모가 결과의 분모. 나누는 아이의 분모가 이 녀석이 결과의 분모. 아, 그렇다면 앞에 건 일단 연산 안 됐으니까 A분의 B 그대로 쓸 거고요. C. 자, 여기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누구예요? 2분의 D. 이거의 세제곱. 이렇게 간단히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세제곱을 해결해야 되는데요. 자, 이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식의 반대 방향으로 어떻게 하랍니까? 90도를 회전시키라고 합니다. 그죠? 자, 식의 반대 방향으로 90도를 회전시키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C. 역시 또 나눠주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죠? 자, 식의 반대 방향으로 90도를 회전시킨다고 한다면, 자,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해서 식의 반대 방향 90도는, 자, E와 D라는 모양이 있죠? E와 D라는 모양. 이 녀석들을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식의 반대 방향으로 90도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돌린 건 나중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찌됐든 우리는 이건 나중에 생각해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풀었으면 편하겠죠? 이렇게 쓰고, 자, 어차피 이거는 식의 반대 방향 90도 회전이니까 얘는 얘대로, 얘는 얘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요렇게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조금 위쪽에다 한번 써볼까요? 자, 조금 위쪽에다가 여기다 써볼게요. 자, A분의 B,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2의 세제곱, D의 세제곱. 자, C라는 연산은 다시 또 밑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눔을 당하는 수의 분모가 결과값의 분자, 나누는 애가 결과의 분모. 맞죠? 자, 그럼 다시 찾아보면 나눠지는 수의 분모, 이 녀석이 분자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는 수의 분자가 결과값의 분모니까 여기다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 그럼 이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거구나. 자, 이런 결과를 얻어냈으니 이제 우리가 원래 도형을 다시 돌려주면 돼요. 자, A라는 도형은 바로 이 녀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각형 주시고 그 안에 오각형 주시면 돼요. 조금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사각형, 그 다음에 그 안에 오각형, 그 다음에 지금 색이 어떻게 칠해져 있습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서 어떤 일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금 색이 다 칠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지금 색칠된 부분은 뭐 이렇게 빼놓고 나머지가 지금 색이 칠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분자에는 이 녀석이 와야 되는 거고요. 자, 분모는 D 세제곱인데 D는 요 녀석이에요. 근데 아까 세제곱은 식의 반대 방향으로 90도 돌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해요? 식의 반대 방향으로 90도 돌려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차피 쟤는 식의 반대 방향 90도 돌린다라고 했을 때 그때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하늘 보고 있던 변이 이쪽 변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육각형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편의상 대각선을 좀 이용해서 표현할 건데요. 자, 대각선을 이렇게 좀 그려놓고 생각해보면 지금 대각선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색칠해지지 않은 두 부분이 90도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쪽 부분이 색칠이 안 되고 이쪽 부분이 색칠이 안 돼서 여기가 색칠이 돼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주어진 규칙에 따라서 자, 도형들의 모양을 변형시키는데 자, 하나하나 미리 변형시키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도형들을 제가 처음 했던 것처럼 어떤 문자로 설정하여 자, 연산하듯이 그 계산 과정을 마치고 나서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수월하다라는 거. 자,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 문항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적중 예상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여기 4번의 문항을 보시면 주어진 어떤 표에서의 규칙성을 이해를 하고 그래서 A, B에 들어갈 게 누구냐라는 걸 맞추라는 얘기인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어떤 규칙을 찾으려고 잘 보다 보면 그렇게 생각보다 잘 안 보이실 수가 있어요. 약간은 우리가 좀 단순하게 좀 넌센스 풀듯이 생각하면 자, 이렇게 생각하면 보이실 것 같아요. 자, 얘네들은 이렇게 연결하면 뭐가 됩니까? 4라는 숫자를 옆으로 뉘어놓은 게 되겠죠. 자, 얘는 보시면 뭐가 됩니까? 자, 2라는 숫자를 옆으로 뉘어놓은 게 되겠죠. 그죠?
자, 5가 되진 않겠죠. 5는 이렇게 뒤집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걸로 모아 2와 4 사이의 수니까 여기 뭐가 되겠습니까? 3이 나와야 되겠죠. 자, 3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보기에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1번밖에 없는 거죠. 왜? 3이라는 게 이렇게 등장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등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누군지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보기에 있는 모습으로라면 자, 이거밖에 없는 거겠죠. 3이 돼야 되니 연결하고 2. 그리고 얘네가 놓인 패턴을 보면 우리가 숫자를 1, 2, 3, 4 썼을 때 90도 회전 이동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안 되겠죠. 규칙성을 굳이 얘기하자면. 자, 그리고 이 녀석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여기서 1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뭘로 바뀔 거냐 하는 건데,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금 오른쪽 위쪽 양쪽 화살표인데 양쪽 화살표 다음에 지금 여기에 이렇게 위쪽 화살표가 두 개가 붙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얘는 원래 처음부터 이런 화살표가 하나가 있었을 건데, 이런 화살표가 하나 있었을 건데 거기 옆에다가 하나를 붙인 거예요. 얘가 만들어졌고 그 위에다가 그래서 이런 도형을 만든 거고, 양쪽에 붙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하나 붙이고 여기도 하나 붙이고 그렇게 붙인 거겠죠. 자, 그 붙인 모양이 이렇게 된 거겠죠. 아마도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었겠죠. 아래쪽에 더 붙일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모양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얘네들은 더 붙일 데가 없어요. 다 붙여놨죠? 그 이 모양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게 이 위쪽으로 하나를 붙이란 얘기죠. 이 위쪽으로 하나를 붙이란 얘기가 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답으로 가능한 게 누구냐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조금 애매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얘가 올라가고 얘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가 올라가고 얘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자, 어떤 방향성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일단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면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역시 1번만 될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있었다라는 거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풀어봤던 모든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뒤에 적중 예상 문제가 다 같은 유형이라서 제가 대표 유형들로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꼭 복습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